10분으로 끝내는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코로나19 주식 증여 지금이 적기다 입니다. 자, 최근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계좌들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어떤 문제들이 있죠?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집 없는 내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쵸? 잠실 아시아 선수촌 같은 경우도 뭐 2006년까지 돌아볼 필요도 없고요. 2016년도 가격 15억 언저리가 좀 안 됐었죠. 이 가격 대비해서 지금 거의 25억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서울이 아니에요. 판교 쪽에 있는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도 16년도에는 한 10억이 안 됐거나 10억 언저리였는데 지금 거의 18억 근처까지 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집을 사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잡해진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많이들 보셨죠? 지난주입니다. 2020년 3월 13일부로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양식이 바뀌었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는 주식시장, 네, 1771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코로나로 인해 주식시장이 패닉이 왔어요. 내 주식은, 내 펀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기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반토막난 내 펀드나 내 주식 어떻게 생각하시죠? 더 빠질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손절매를 해야 할까? 아니면 무조건 기다릴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자,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볼게요.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버티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2008년 리만 사태 때도 그랬던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삼성전자 주식, 우리나라 대표 1등주죠. 삼성전자 주식을 보면 2008년도 얼마까지 떨어졌죠? 약 4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약 4년 만에 138만 원, 140만 원을 찍고 어디까지 갔죠? 20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지금은 액면 분할을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주가가 액면 분할할 때 가격이 5만 원 이하까지 떨어졌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살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저점은 아니지만 무릎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돼요. 자, 요 그래프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기다릴 수만 있다라면 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리만 브라더 사태 직전과 현재 주가 비교라고 해가지고 2008년 대비 2009년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주가인데 이때 대비해서 거의 다 회복이 되거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갔습니다. 그쵸? 삼성전자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우리 현대차 같은 대형 우량주들은 1년 만에 원금 이상의 가격으로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배경에는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게 되면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1차 양적 완화 시점 때, 2차 양적 완화 시점 때를 보면 주가가 빠진 이후로 계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종국에서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앞에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사태도 끝이 있는 하락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갖고 기다린다라면 언젠가는 회복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세금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손실난 주식에 대해서 세금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증여를 위한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단 세법상 상장 주식 증여 시 증여자산 평가 방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세법상으로는 평가 기준일, 즉 증여 시점 이전 2개월 그리고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상장 주식을 증여할 때의 장점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마련이 가능합니다.
자, 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주가가 회복되는 경우 주가 회복에 따른 평가 차익은 추가적인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없이 자녀에게 온전하게 귀속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내가 5천만 원어치 산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2천만 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녀한테 현금 5천을 증여한 거는 추후에도 이 5천만 원밖에 자금 출처가 되지 않지만 내가 2천만 원으로 빠진 이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는 5천을 증여한 게 아니라 2천만 원만 증여한 게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천만 원 현금 증여가 가능한 여력이 생기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손실난 시점에 2천만 원에 증여한 게 추후 1년 또는 2년이 지나서 5천 또는 1억까지 올랐을 때 이 차익에 대한 거는 온전하게 자녀의 재산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절세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이런 것도 살펴볼 수 있어요. 주식을 증여 후 또는 부동산을 증여 후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산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합산되는 가액은 상속 개시 시점에 올라간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손실 시점의 증여세 신고 당시에 평가액을 합산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생각보다 줄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손실난 주식을 증여하는 거는 이렇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평가액이 오르면 증여 취소도 가능합니다. 상장 주식의 재산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증여 전 2개월, 증여 후 2개월 각각 종가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추가적인 주가의 하락을 예상해서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증여 직후 주가가 급격히 회복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내가 안 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또는 적게 낸다라고 생각했던 증여세가 생각보다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우리 증여세 법정 신고 기한이 어떻게 되죠? 증여한 달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3개월 안에 증여를 취소하면 됩니다. 주식 명의를 다시 증여자로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자, 현금 증여는 취소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식 증여의 경우에는 취소 거래가 있다라는 점은 또 다른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증여받게 되면 취득세 몇 프로 내죠? 4%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같은 시점은 취득세가 많지 않더라도 그 취득세에 대한 자금이 불분명할 경우 소명하라 안내문을 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이런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주식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펀드를 증여할 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증여의 현재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자, 펀드는 상장 주식과는 달리 증여의 현재의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의 가격만 반영하고 미래의 가격은 반영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증여 취소를 한다거나 할 필요도 더욱 없겠죠. 올라간 거는 올라간 만큼 다 수증자의 이익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증여의 현재 기준 가격이 없으면 어떡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증여 평가일 전 가장 가까운 날에 기준 가격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과거의 기준 가격으로만 재산가액을 평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원상 회복액 모두 자녀의 자본 차익이 됩니다. 이 또한 자본 차익 모두 자녀의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세 번째, 국내 주식형 펀드를 증여했다라면 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 차익은 모두 비과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세금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장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펀드나 주식 모두 손실난 상황이라면
모두 기분이 좋을 수는 없지만 이게 이익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고 좀 더 길게 놓고 본다라면 우리가 금융 전문가와 상의해서 펀드를 또는 주식을 증여해 보는 것도 지금 시점은 한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증여를 이루고 나면 우리가 세무사분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를 통해서 직접 신고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들어가셔서 이렇게 증여재산 평가하기를 누르면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네, 이렇게 자동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식 종목 번호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집어넣으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절세 비법을 한번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손실난 상장 주식 증여 시 어떤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 출처 마련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가액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 증여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이 드렸죠. 그리고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가 면제된다라는 점도 큰 장점이 됩니다. 손실난 펀드 증여 시의 장점은 주식과 다르게 미래 가격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증여일 현재 기준 가격으로 증여재산 가액 평가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건 주식과 동일하죠. 원상 회복액 모두 자녀의 자본 차익이 되기 때문에 자녀의 자금 출처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주식 매매 차익은 모두 비과세이기 때문에 이 주식, 그러니까 펀드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겠죠. 그런데 이런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나 펀드가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